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확산이 되고 있죠. 예.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의혹들이 10년 만에 재점화된 모습인데요. 그렇죠. 2007년 대선 직후엔 특검 수사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발표된 특검 수사 결과 그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다음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상암 DMC 단지 중 주식회사 한독 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건축 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때도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선인의 업무 처리는 의혹과는 달리 오히려 한독에 불리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의혹 가운데 하나 그 특혜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불리하게 한 거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네요. 사실 무근이다. 그런 말이죠. 예.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뭡니까? BBK 관련 의혹이요. BBK.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도곡동 땅 다스. 수사검사 회유 협박에 있었고요. 예. 회유 협박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특검은 이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의혹들 가운데 지금도 BBK 도곡동 땅 다스 얘기는 나오지만 네. 상암 DMC 의혹은 그때 사실 무근이다 하고 다 정리가 된 걸로 우리 지금 알고 다시 떠올리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기어서 묻혀졌죠. 예. 하지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 훅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상암 DMC 특혜의 의혹인데요. 예. 우선 상암 DMC 조성 계획이 뭔지 2004년 당시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상암동 DMC 내 첨단 IT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해외 유수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4년 이때만 해도 상암동 그쪽 터가 이제 허벌판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여러분 상암동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연구시설들, 뭐 미디어 업체 이런 게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뭐가 특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실체도 없던 업체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던 탓에 2007년 대선에 쟁점으로 부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한독 산학협동단지라는 곳인데 독일의 유명 대학의 컨소시엄과 함께 KGIT라는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국 2002년 말에 연구시설 부지 2,400평 그리고 외국 기업 입주용지 2,900평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00평 더하기 2,900평을 이 한독한테 주고 네. 한독이 이걸 이제 여기저기에 공급하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네네. 그 독점권을 갖는 회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합치면 5,000평 넘는 부지를 확보한 거네요. 한독이.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 내용은 그 사실과 달랐습니다. 2006년 4월 당시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국회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네. 법인 정관을 통해 드러난 KD위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의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이 비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프 교수를 비롯하여 수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 유명 대학 여러 곳이 참여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실제 베를린 공과대학 또 아헨 공과대학 등이 당시 보내온 서류를 저희가 봤는데요. 컨소시엄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KGIT 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 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연구시설을 만들고 그 연구시설로 다른 입주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획이 거짓이 됐던 거죠. 그래요. 더 황당한 거는요. 한독이 사업 계획서를 꾸밀 무렵에 자금력이 2억 9,5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웬만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정도 되는 뭐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DMC에 5,000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아하. 막상 사업자로 선정되자 계약금을 내고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결국 넉 달에 걸쳐서 5번 계약 체결을 미룹니다. 예. 그럼 사업 계획도 엉망,
자금력도 엉망인데 서울시는 이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지 매입 신청서를 낼 당시에 제출한 한독의 재무 비율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또 매출액 순이익률이 제로입니다. 부채 비율은 965%로 됐습니다. 부채 비율 965%, 순이익률 제로. 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면 페이퍼 컴퍼니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서울시 DMC 담당자는 선정 이후에도 수차례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보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또 한독 측에는 당신네들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혹시 그 서울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공문은 몇 차례 보냈겠죠. 지금 그 자료들이 아마 부족한 게 있어서 요청한 게 한 2번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참여한다는 인자료를 MOU를 제기했던 무슨 그쪽에서 참여하는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 좀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시 실무자는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우려 속에서도 땅을 분양받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오는 건데요. 사업자 선정권은 서울시 DMC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위원장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는 특히 한독의 능력에 논란이 일자 직접 서울시 실무진 또 한독 측 관계자와 함께 독일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들여다보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럼 주의 깊게 보겠다는 건데 그럼 문제점을 보고도 묵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자금력과 사업 계획 또 이에 대한 실무진의 거듭된 문제 제기 그런데도 금싸라기 땅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게 됐는데 서울시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였겠느냐 이런 얘기여서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죠. 독일까지 가서 그럼 뭘 보고 온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네. 보고 왔다고 하는데도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는 거는 그럼 이거는 보고도 못 본 척했다거나 뭔가 눈 감고 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떠올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한독이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이 사업으로? 한독이 외국 기업 입주 용지라는 지정 용도도 무시했고요. 그런 채로 오피스텔을 지었고 1,685억 원의 분양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 대학들과 손잡고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대학들과 손잡고 연구단지 만든다는 건 완전히 그냥 물거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 과정 전후에 불거졌던 의혹들, 우려들 다 현실화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는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죠?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죠. 예. 당선인은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당선인이나 서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사 이모 씨는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감리 완료 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인정되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2억 9천만 원 들여가지고 1,600억 넘는 수익을 냈는데 이거를 허용해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 누구에게도 비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뇌물이 간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사실무근, 무혐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 결과가 곧이어서 몇 달 뒤에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긴 했지만요. 서울시 DMC 사업기획팀장이 한독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거죠. 그러니까 DMC 사업기획팀장이면 이제 팀장급 하나가 3천만 원 받은 혐의로? 예, 최소한 그 정도의 뇌물수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일단 서울시 누구에게도 금품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는 깨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독과 서울시 사이 검은 돈거래에 꼬리가 일단 밟힌 겁니다. 또 처음부터 뒷돈 수수 의심을 품은 당시 야당은요. 고발장에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가면서 한독의 자금 200억 원 정도가 증발됐다. 이를 수사해달라 했지만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독의 자금 200억 원. 아까 자본력은 한 3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분양 수익을 거둬들인 그 자금 가운데. 그것 가운데 뇌물수수 사실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밖에 안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팀 관계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에는 40일이었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다 부족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좌 추적으로 뇌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계속 진행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이 저희 계좌 추적이 진행이 좀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상암 DN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경준이 그거 아니었나요? BK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 됐고.
BBK 사건의 모든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사실 이 특검은 뭐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부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치 않았다 이런 말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부실을 넘어서요. 이번 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특검팀 인사의 부적절한 행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보요? 특검팀에서 상암 DMC 건, 저희가 말씀드린 상암 DMC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했던 것이 이상인 특검보였는데요. 특검이 끝나자마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연 것이 바로 서초동 영포빌딩이었습니다. 영포빌딩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곳인데요. 현재는 청계재단 소유죠. 그렇죠. 거기죠. 특검 수사를 마친 이 변호사가 수사 대상자 소유 건물에 들어앉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이듬해인 2009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던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서 KBS의 이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상인 변호사의 해명을 들으려고 사무실도 찾고 전화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왕미양 윤리이사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시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자기가 아무리 거기에서 소신껏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행보가 거기 자기가 조사를 했던 피조사자잖아요. 그 피조사자였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런 거 이어진 거 보면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또 반론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수사를 하던 그 대상자가 소유한 건물에 임대를 받아 들어갔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 되는 거네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면 우연이라고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접촉이 안 됐어요. 네네. 참 상암 DMC의 특혜 분양. 이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 특검의 수사 결과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 특검부의 행보도 찜찜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암 DMC 특혜 의혹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측은 지금이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최재성 전 의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 설립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없는데 그렇게 부풀리고 그리고 결국은 오피스텔 분양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그런데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실무자 실수나 뭐 이런 걸로 간주하기가 어렵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봐요. 시장 결제 아니에요, 시장 결제. 하여튼 우리는 그 MB 주도하에 MB가 결제하고 MB 주변이 움직여서 그걸 했다고 보는 거지. 청산해야 할 적폐가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김정은의 훅뉴스에서 들여다본 이 상암 DMC 특혜 의혹. 참 오랜만에 듣는 건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잊혀져야 될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다시 한번 가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상암 DMC 의혹을 오늘 훅뉴스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올리면서 김정은 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들 뭐 미디어 업체 이런 게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뭐가 특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실체도 없던 업체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던 탓에 2007년 대선에 쟁점으로 부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한독 산학협동단지라는 곳인데 독일의 유명 대학의 컨소시엄과 함께 KGIT라는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국 2002년 말에 연구시설 부지 2,400평 그리고 외국 기업 입주용지 2,900평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00평 더하기 2,900평을 이 한독한테 주고 한독이 이걸 이제 여기저기에 공급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 독점권을 갖는 회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5,000평 넘는 부지를 확보한 거네요. 한독이.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 내용은 그 사실과 달랐습니다. 2006년 4월 당시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국회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법인 정관을 통해 드러난 KD위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의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이 듀이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프 교수를 비롯하여 수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의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 유명 대학 여러 곳이 참여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실제 베를린 공과대학 또 아헨 공과대학 등이 당시 보내온 서류를 저희가 봤는데요. 컨소시엄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KGIT 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런 내용.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확산이 되고 있죠.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의혹들이 10년 만에 재점화된 모습인데요. 그렇죠. 2007년 대선 직후엔 특검 수사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발표된 특검 수사 결과 그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음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상암 DMC 단지 중 주식회사 한독 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건축 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때도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선인의 업무 처리는 의혹과는 달리 오히려 한독의 도곡동 땅 다스 얘기는 나오지만 상암 DMC 의혹은 그때 사실 무근이다 하고 다 정리가 된 걸 우리 지금 알고 다시 떠올리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기어서 묻혀졌죠. 하지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 훅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상암 DMC 특혜의 의혹인데요. 우선 상암 DMC 조성 계획이 뭔지 2004년 당시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상암동 DMC 내 첨단 IT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해외 유수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4년 이때만 해도 상암동 그쪽 터가 이제 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상암동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연구시 불리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근거 없다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의혹 가운데 하나 그 특혜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불리하게 한 거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네요. 사실 무근이다. 그런 말이죠.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뭡니까? BBK 관련 의혹이요. BBK.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도곡동 땅 다스. 수사검사 회유 협박에 있었고요. 회유 협박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특검은 이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의혹들 가운데 지금도 BBK